특별한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종서, 주호, 해정찬미. 선배님은 그 클럽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클럽에서. 클럽이요? 예. 라이브 클럽. 공연하는 클럽이요. 그게 제가 원래 90년대는 진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공연 많이 했죠,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공연하면 얼마나 올까 뭐 이런 그런 걱정. 사실은 그냥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느낌으로. 것처럼 느낌으로 가사에서 타이틀도 조심. 홈이라는 타이틀로 클럽 공연을 계속 뭐 망하든 흥하든 계속 할 거예요. 조건 씨도 네. 사실 참 이제 곧 솔로 앨범 발매 예정이어서 이게 작년에 좀 나름 사랑에 대한 감정을 좀 느껴본 한 해지 않았나. 머리 사랑을 좀 시작했대. 이별도 해보고 또 뭐 어장관리도 당해보고 일단은 제 경험담을 살려서 한번 곡을 써봤는데 그래 한번 들어보죠. 팬가 한 번 더. 그자를 떠났을까봐 겁이 나서 사라졌을까봐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뭐 이런 노래입니다. AOA 크림으로 이렇게 유닛 활동한다고 들었어요. 네. 해정, 찬미 그리고 또 한 명이 유나. 유나. 보여주세요. 지난주 평생 왼수 네. 이 사연이 2승을 차지했잖아요. 주위 반응이 어때요? 네, 너무 좋았어요. 방송 나가서 미안한지 옷 사준다고 같이 신고 옷을 나가서 사준다고? 항상 제가 애기를 업었잖아요. 그렇죠. 어디 다니면. 근데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오. 지 다 업고 다니고 제 가방만 들고 따라다녔는데 방송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고민 사연이 3승을 할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따로 드릴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올라와 있을 텐데 어떤 고민들인지 보여주시죠. 남자의 변심. 속지 마. 아내도 반품이 되나요? 이거 좀 센데요? 마지막 아니, 고민. 김희정도 왜 이렇게 좋아해? 아내도 반품이 되나요? 결혼 15년 차 40대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 중독자예요. 블라우스, 점퍼, 바지, 속옷, 팔찌, 신발 등등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다 사고 보는데 하루에 택배가 많게는 대여섯 격이 옵니다. 와우. 쇼핑 중독인 아내 때문에 고민이냐고요? 쇼핑만 중독이면 다행이죠. 아내는 반품 중독자입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대요. 저기요, 검정 블라우스 구매한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반품을 해야겠어요. 블라우스 색깔이 까매도 너무 까매서요. 못 입겠어요. 못 입겠어요. 검정인데. 떨떨떨떨떨. 저기요, 여기 이불 반품이요. 이 이불에서는요, 잠이 편하게 오지 않아요. 떨떨떨떨떨. 이 등산화 반품이요. 이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른 반품 좀 해주세요. 사는 족족 반품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반품하려고 쇼핑을 하는 사람 같다니까요. 인터넷 쇼핑할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햄버거를 먹으러 가잖아요. 저기요, 이 치즈버거 환불해주세요. 네? 치즈버거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치즈가 너무 살아있어요. 못 먹겠어요. 얼른 환불해주세요. 지지가 죽어 있어 얘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반품을 하는 거야? 제발 반품 좀 하지 마 제발. 어? 뭐? 내가 뭘 어쨌다 그래? 제 아내의 쇼핑 중독. 아니 반품 중독. 누가 제발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쇼핑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서 씨는. 아무래도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예. 홈쇼핑 같은 거 좀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최근에 뭐 샀어요? 요새는 이렇게 이불을 싸게 팔아요, 그렇게. 근데 반품 하나도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반품은 못해요, 제가. 반품 못. 반품이라는 게 뭐냐면 과정이 또 귀찮잖아요. 사실 번거로운 게 있어요. 선 쇼핑 후 반품. 예, 요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민이신 남편을 모셔보도록 합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반품을 어느 정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쇼핑하는 반품 중독자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요? 진짜 5개, 6개 사게 되면 반은 반은 반품이에요? 네, 반품이거든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아내분이? 신혼 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15년 정도 됐거든요. 벌써 15년째 반품, 그러면 한 쇼핑과 반품을 계속 이렇게? 몇 개를 아니, 반품했을까? 신혼 초에는 양산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원래? 차 타고? 1시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예. 거리를? 옷 하나 바꾸려고 바꾸러 가는 여자예요. 그거를. 그런 여자가 살고 계시군요. 그러니까요. 사용한 물건을 반품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 맞아요? 진짜 이거는 창피스러운데요. 집사람이 애들 이불을 덮고 잡은 자고 이틀 썼는데 그걸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와 이분 너무 양심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게. 얘기하면 뭐안 덮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중독을 말하는데. 뭐 성구매 후 반품 항상 머릿속에 그런 것 같아요. 반품할 생각부터 예, 하고 예. 구매를 하시는 거고. 반품 염두에도 그냥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좀 얘기 좀 하시지 그래요. 뭐 따끔하게 좀 뭐라고 좀 얘기하시죠, 우리 남편이. 집사람이 너무 잘 울어요. 집사람이. 잘 울어. 사연의 너무 마지막에 잘 우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말을 못 해주고. 사랑하니까. 예. 너무 사랑. 아니 그렇게 아내분 앞에서 못 하시는데 방송까지 나올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집사람 이런 반품하는 거를 성격을 고치려고. 아내분도 그냥 흔쾌히 나오신다고 하시고. 흔쾌히 나오진 않죠. 자기한테 어차피 험이 될까봐 또 고민하셨겠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이야기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뭐 아내분 빨리 만나서 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아내분 안녕하세요. 네. 아내분 왜 이렇게까지 반품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돈 주고 샀는데 쓰지도 않을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안 사면 되잖아.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살 때랑 물건 받을 때랑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 살 때부터 좀 꼼꼼히 보시고 신중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저 진짜 신중하게 샀거든요. 1시간 정도 고민을 해서 물건을 봐서 샀어요. 지금도 고민 중인 물건들이 장바구니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20개 정도 아직 남아 근데 있어요. 그거를 정말 마음을 먹고 진짜 고민 다 했다. 샀어요. 근데 그중에 거의 반은 반품 보낼 것들이 막 보여요, 눈에. 받은 걸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매번 그렇게 반품하면 솔직히 네. 번거롭지 않으세요? 안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어차피 반품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안 귀찮구나. 아니 그나저나 안 저기 번거로워. 블라우스가 너무 검정이어서 반품합니다. 좀 그렇긴 한데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블라우스 검정색을 주문했는데 너무 더워 보이는 새카만 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 보이는 새카만 검정. 그거보다 더 검정이었어요. 새카만 검정이 검정에도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줘보세요. 제일 새까만 검정이 어떤 찐검정, 찐검정. 어떤 색깔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로 왔다는 거예요? 촬영 감독님 모자 색깔 같은. 좀 다르지 않아요, 검정이? 바란 검정 아니에요? 바란 검정? 그러니까 저런 느낌의 검정이 맞는데 여름에는 더워 보이잖아요. 저런 검정. 네. 햄버거 치즈는 뭔 얘기예요? 저 치즈버거를 좋아하는데 치즈가 패티 위에 살짝 녹아서 흘러야 되는데 치즈가 정말 살아서 나풀거리는 거예요. 모서리들이 다. 너무 안 네네네. 각이 다 살아 있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저는 반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한 물건을 반품하는 거는 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불도 그렇고. 애들 이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왔는데 딱 보자마자 별로긴 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그래 덮어보자 그 의견 때문에 깔고 잤어요. 잤어. 그때도 퇴근 안 뗐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포근하지도 않고. 이불이 뭔가 침대 위에 착 안 떨어지더라고요. 딱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운동한다 해서 등산을 하나 집사람 같이 갔었거든요. 산에 가지고 하루 반나절 등산하고? 예, 등산하고? 예, 같이. 못 바꾸지 그건. 당연히 못 바꾸죠. 산에 가서 싫었으니까. 그 하루 반나절. 물티슈로 밥발닥에 있는 걸 닦았어요. 물티슈를. 닦아가지고 반품하고 정교하게 물티슈를 닦아가지고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얼마나 다른 거. 그렇게 집사람이 생일날 백화점에 뭐 돈을 좀 주고 파란 코트를 샀었거든요. 파란 코트를? 예, 그때 집사람이 마음에 든다 했었거든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니 없는 거예요. 하나 것도 없어? 예, 제가 생일 선물 사줬거든요. 그거. 생일 선물 남편이 사준 건데. 예.
제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좋죠. 서운하잖아요. 네. 그것도 입었던 거잖아요. 예. 아니 남편 생일 선물인데 입어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팔에도 너무 파랬어요? 아니요, 색깔은 정말 예뻤어요. 원색이니까 길게는 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반품했어요. 생일 선물로 준 네. 아, 생일 선물로 좀 의미 있는 코트인데. 그래도 안 그러니까요. 입고 놔둘 바에는 돈으로라도 환불 받자. 이런 혹시 남편 모르게 반품한 게 또 있어요? 모르는 속옷이 있거든요. 모르는 속옷이 있거든요. 속옷? 네. 속옷? 네. 속옷이 어떻게? 속옷이 어떻게? 네. 어떻게? 인터넷에 보니까 가슴을 정말 확실하게 모아준다는 브래지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입었어요. 네, 그거 샀는데 안 모아졌어요? 네 입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안 깝깝하고 맞아. 불편하고 그래서 아 이건 반품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름이었거든요. 땀이 많이 차였단 말이에요. 땀이 많이 차였단 말이에요. 여름이니까. 미안하긴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진짜 내가 미안한데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안 입을 거 반품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속옷은 그것도 좀 너무하셨다. 그 다음 날 보낸 적이 있어요. 확실히 안 모아졌구나.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반품할 때 뭐 이런 곤란할 아니, 때? 대형마트 갔는데 집사람이 얼굴이 자주 가는 마트니까 딱 보면 아는 얼굴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딱 걸려 있는 아 진짜? 올라 있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자기가 안 입었다고 안 입었으니까 저보고 거짓말 해달라고 그렇게 시켜는 아니 안 입은 진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정도면 쇼핑할 때 다니시기 좀 따가운 시선을 좀 받고 좀 그러실 텐데.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 그거 옷가게 언니가 단골이니까 인사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되게 상냥했거든요. 근데 한 번 반품한 뒤로는 제가 진짜 옷을 사러 들어가도 말도 안 걸고요. 네, 옷을 사면 또 반품하겠지 싶어서 옷도 막 신상 같은 거 추천도 안 해주고 좀 그런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죠. 네. 옆에는 아들, 딸? 아빠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엄마가 반품할 때 저희가 안 썼는데요 하면서 거짓말 치니까 엄마가 좀 부끄러워요. 아, 그 옆에 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애들 앞에서 자꾸만 그 거짓말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이유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이유도 있거든요. 아 왜요? 본인 왜요? 본인 반성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이런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좀 고쳐보려고 네, 마음을 먹고 그러려고. 나오신 상황인데. 왜냐면은 이제 얼굴이 다 알려지면 어디 가서 반품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품료다 이거. 뜯어보고 이렇게. 블라우스 검정색을 주문했는데 너무 더워 보이는 새카만 검정인 거예요. 이런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 물건 엄마 마음대로 반품한 거 있어요? 제 머리요. 머리를 반품했다고? 헤어스타일을 파마를 했거든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랐는데 머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본인 아들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야, 엄마 왜 굳이 가서 그 머리까지 아들이 마음에 든다는데 왜 가서 바꾸세요? 근데 제가 맨날 보니까 짜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루라도 빨리 가야 이거 손을 봐주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 날 갔었어요. 잘못되셨네. 자, 지금 이제 가족들 얘기를 쭉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들, 뭐 딸. 그럼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가족들을 위해서 좀 아껴보려고 안 쓰는 물건을 그래도 반품받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아껴보려고 하는 건데 어느 사이트에서 샀어요, 어떤 물건을. 근데 다른 사이트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좀 싼 거예요. 그럼 자꾸 그게 눈에 띄면 막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를 또 반품을 해서 조금이라도 싼 거 사면 가게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뭐 아내분께서는 좀 아끼기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그러신다는데. 아마 배송비에 비하면 배송비에 한 달에 배송비가 한 1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그렇겠지. 하루에 쓰기 싫으면 보낸 거지. 10만 원으로 다른 걸 사지. 그러니까요. 최근에 열받은 적 하나 있어요? 저 몰래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카드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작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치 금액이 1,200만 원 되더라고요. 그 카드 내역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요? 환불, 쇼핑, 환불, 뭐 무한 반복이죠. 뭐. 환불 쇼핑, 환불 쇼핑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왜 남편 몰래 카드를 만드셔갖고 환불 쇼핑은 환불 쇼핑 하셨나요? 저희 남편이 카드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한 장이 딱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된 게. 근데 그게 쓰면 알람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화를 바로 하는 거예요. 1분도 안 됐는데. 마트 갔네?
또 뭐 샀어? 이런 떠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저 마음대로 사고 싶은데. 근데 그 카드로 명품을 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아껴 쓰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마음 몰려정 같아서 서운해요. 마음 몰려정 같아서 서운해요. 반품 완료, 반품 완료, 반품 완료, 반품 완료, 반품 완료, 반품 완료, 취소 완료, 취소 완료, 취소 완료. 8,900원, 7,900원. 11월 10일, 11월 6일. 3일 동안이야 저거. 3일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저기 7,900원짜리잖아요. 네. 저게 반품하면 얼마 들어요? 배송료가? 5,000원이요. 5,000원이요. 이게 무슨 이익이에요? 근데 안 입을 바에는 그래도 2,000원이랑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질 말았어요. 사줄 많았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진짜 못 보겠어요? 네, 자꾸 남편도 그게 가끔 살면서 15년 동안 결혼 생활 동안 안 들었었던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뭐 남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반품 보낼 바꿀 때도 수가 없고. 있다면? 예, 시댁에 반품하면 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컴플레인 걸고. 잘 포장해서 보내요. 아내분이 약간 14일이 지나서 14일이 지나서 14일이 지나서 안 돼요. 14년이 지나서 안 되는데. 아, 사람은 14년이에요. 아, 그래도 1년 지났네요. 아니 그렇게 사용한 물건들이 다 반품이 돼요? 저 포장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해서 뜯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다 반품이 되는 편이에요. 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직접 한번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뜯어갖고 우리가 사용을 한 다음에 자, 내려오세요. 제가 쓰는 도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 지금 이거 반품 때 쓰시는 전문 네, 도구. 전문 도구. 전문 도구가 있어. 자 지금 이제 쇼핑 업체 여러분 의류업체라든가 보고들 다들 주의하십시오. 네. 김정선 씨랑 해서 한번 입으세요. 뜯을 때도 제가 뜯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본인이 뜯어야 돼. 아이들은 뜯지 말아야 합니다. 이 봉지를 못 뜯게. 한번 훼손한 적이 있는데 반품 안 된 적이 있거든요. 봉투를 훼손해서. 봉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접어서 원래 봉투. 잘 놔둬야 돼요. 안 버리고? 안 버리고 정말 그래요? 딴 봉투는 안 되는 네, 거죠? 안 돼요. 이거 입었다. 맞잖아요. 택이 있어요, 안에. 택이 있거든요. 이런 택이. 이거를 살짝 잘라요. 이거 어떻게 잘라요? 여기 니퍼 제가 쓰는 도구인데 전문 도구. 끝에 부분을 자르네. 네. 여기를 잘라요, 살짝. 요거 꼭다리하고 이렇게 빼서 보관을 하고. 그것도 이거 보관해야 돼요? 택을 정말 고이 모셔둬야 되거든요. 이게 손상이 되면 아예 환불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우길 수가 없어요. 이건 없으면. 우길 수가 없네. 우긴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리고 목대. 이런 땀내, 거 땀내. 힘들어. 그건 반품 안 돼. 이건 안 된다 진짜 반품. 이건 아니다. 이런 것도 반품할 수 있을까? 그냥 다리면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천을 대고 대고. 다려야 돼요. 이렇게 요 위에다가 다려야 되거든요. 팔이 많이 구겨졌기 팔이 때문에 여기가 팔을 많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접는 거예요. 아까 그대로. 그대로. 아까 우리 배달될 때 봤잖아요. 네. 야 이게 난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잘 이제 택이 중요하거든요. 자, 택 작업 들어갑니다. 택이 아까 들어갔던 잘랐잖아요. 부분이 여기잖아요. 예, 정확히 그 구멍에 네, 요 구멍에 넣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와. 부분을 네. 꼭다리를 달아야 돼. 이거 넣고 여기다가 나서 넣고. 먼저 택을 넣고. 저 순간 저체체 쓰는 거죠? 네네. 끝에 살짝 발라요. 끝에 살짝 발라요. 딱 발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 이를 맞추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사용해 제거 좀 주시겠어요? 이거는 순간 접착제를 굳히는 스프레이거든요. 바로 순간 접착. 네. 순간 저체체를 빨리 경화시키는 거. 네. 진짜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이거 전문 이렇게 저거는 진짜 이게 와, 좀 안 붙었거든요. 쓰는 건데. 이게 손을 건드리면 이게 떨어지긴 하는데 판매자들이 이렇게 열어서 보진 않거든요. 택이 그냥 있는 것만 네, 확인하는 이렇게 거야. 있는 자세하게 것만 안 확인하기 보는 거죠.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봉지를 열어서 자, 넣으시면 업체 사장님들은 그 꼭다리 붙은 본드가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반품 보내면 배송비만 좀 부담을 하면 반품이 이렇게 돼요. 택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누가 열어서 이거 뭐 붙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렇게 안 본다는 보진 거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 참.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죠. 이게 사실 뭐 좀 비양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본인은 지금 자랑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자랑은 아니에요. 양심에 찔리시고 네, 계시죠. 점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제가 가는 옷가게 언니들도 미안은 하거든요. 그리고 받을 수도 이럴 있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품 제품이 좀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자,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들어가십니다. 예? 지금 직업이 혹시
지금 네일샵 운영하고 있어요. 네일샵. 네. 누가 네일 잘못했다고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화나죠? 네. 그런 손님 없어요? 있어요. 있지. 칼라를 오늘 칼라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발라달라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해주긴 해줘요. 그거 짜증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품해달라고 뭘 해서 네. 하면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왜 정작. 저도 이해가 하거든요. 제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이때까지 반복이 되니까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화된. 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야, 너무 본인이 오래 하다 문제를 그런 거 알고 정확히 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고. 오늘 고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런 네. 치료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고 나면 이제 네. 반품하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아마.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반품 못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출연을 많이 결심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되면 반품도 못할 것이고 한데 이 습관을 고치려고 전국적으로 싹 공개를 해서 욕먹을 각오하고 출연 결심하고 나왔어요. 용기를 내신 그러니까. 거예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본인이 이제 부탁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 좀 괜찮지 않으십니까? 어때? 아 근데 사실 진짜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애들이요? 아이들 왜요? 왜요? 아이들이 요즘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요즘 충동면을 충동 고민한다고? 약간 배운 거야, 하면서 엄마 이거 반품할 거니까 반품해줘. 쉽게 결정하는 쉽게 거야. 결정하는 거든. 뭐 반품해달라 그랬어요? 남요? 마트에서 샀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3,000원이 더 싼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반품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쉽게 사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막 사요. 반품할 수 있으니까 딸은 엄마가 왜 이렇게 자꾸 반품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명품 같은 걸 사고 싶은데 그런 건 못 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사고 막 반품하는 것 같고 제가 커서 좋은 거 많이 사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반품 같은 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효녀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네요. 네. 어떠세요?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고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남편이 우리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한번 고치라고 방송 나왔으니 반품하지 말고 그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자기 사랑해. 착해갖고. 너무 선하시다. 남편이 사준 생일 선물은 반품하면 안 되죠. 네, 이제 안 하고. 이제 반품 못 한다니까요, 나중에. 네. 자, 그럼 업체 여러분들 받아주시 마세요. 이제 반품. 예, 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게스트 여러분들 투표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녀분들한테 정말 좀 안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앞으로 고치시라고. 맞아요. 본인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알고 있고 모르는 문제예요. 네네.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표수가 많이 나와서 좀 충격받고 빨리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반품 안 돼요. 2, 반품 안 됩니다. 1. 됐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도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 이제부터 반품 많이 줄이고 특히 제가 옷을 많이 반품한 것 같은데 옷 같은 거 사면 바로바로 빨아서 반품 안 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애들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자기 사랑해. 야, 그래요. 그동안 반품 많이 해서 업체에 피해줬던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제가 자주 가는 옷가게 언니들 정말 미안하고요. 앞으로 정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도 반품이잖아요. 적어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대표 넘어갔나요? 넘어가세요. 네. 마이너스.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지마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남편과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제 남편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네 남편 완전 자상하다. 부럽다.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딨어. 맞아요. 저도 살다 이런 이중인격자는 처음 봤어요. 이중인격자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여보 앉아있어. 내가 다 갖다 줄게. 손 하나 갖다 가지 마. 아내보다 제가 힘든 게 낫죠. 이런 남편이 멋지다. 집에선 귀찮아. 당신 손이 없어, 마음이 없어, 발이 없어. 갑자기 불편하네. 아니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에이 진짜.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해놓고 제 앞에서는 완전 악마로 돌변해요. 전화할 때도 사람하고 있을 때는 굳이 영상 통화를 해서 여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지만 정작 제가 급할 때 전화하면 왜 용건이 뭐야? 끊어. 이런 식이에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절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회식인 거 다들 잊고 있지 않았지? 전 오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갖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내 말 들어야죠. 제 핑계를 대고 회식에 빠진 남편은 친구와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기어 들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에이, 네 남편이 말든 거짓말 좀 하지 마. 안 믿어주는구나. 아무도 제 얘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이중인격 남편의 실체 싹 까발릴 테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사람마다 약간 이중적인 면들이 있어요. 있죠. 네 분들도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 내가 좀 이건 이중적이었구나. 저는 항상 제가 깝치실 줄 아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런 예능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깝친다는 거. 훨씬 더 깝친다는 거예요? 그럼요. 친구들하고 이제 놀 때나 이제 클럽 갈 때나 난리 나죠. 그래요. 보고 싶다, 깝치는 모습.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이럴 때 주말에 저기 멀리서 신동엽 뭐 아이들인가 봐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흰자위로 그걸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맞아. 뭐 별거 없는데 더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 그래서 애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왜 이거 왜 웃지? 공익광고 찍죠. 자면 뭐 남들 앞에서는 뭐 천사처럼 군지만 아내 앞에서는 악마처럼 돌변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고민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그 인간이 진화하는 걸 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인간의 직립보행하는 근데 남편이 정말 이중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오잖아요. 집에 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엉덩이를 붙일 틈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다 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안쓰러워 보이나 봐요. 왜 만져라 뭐 이러죠. 나 퇴근해 이제 와서 너도 좀 먹어 이렇게 얘기를 누구요? 해요. 태균이요? 태균아 좀 먹고 와. 여보 왔어. 오랜만에 보네요. 태균아 너도 와서 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깐만 나 이것 좀 하고 금방 갈게라고 와가지고 제일 늦게 먹어요 밥을. 그러면 친구들은 안쓰러워하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하면? 하고 나와서 이제 손바닥 까딱을 안 해요. 그냥 밥 다 차려주는 그때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그로 가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이중인격이라고 하기엔 요 정도는 있죠. 있잖아요. 이 정도 좀 귀여운 편이죠. 그거뿐만 아니라 애들 밥 좀 먹이라고 챙겨주라 그렇게 하면은 막 주방이 막 진짜 부셔질 것 같아 막 집어 던지고 우당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문을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막 미쳐버리는 거죠. 남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남편분 어떻게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내분이 본인은 이중인격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전혀 저는 이중인격이 저거 이렇게 된다니까.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작진 말로는 남편이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내 입장을 가서 얘기를 하면 역전이 될 것이다. 입장이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입장이죠. 지금 되게 배려심이 굉장히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많아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한 거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왜 친구들 앞에 일을 막 잘하고 그러다가 둘이 있을 때는 안 도와주고 짜증내고. 이제 와이프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게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음식도 많고 상도 큰 걸 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내가 해주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지. 친구들이 왔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비난을 받을 거면 이것마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 친구도 왔을 때 앉아서
왔으니까 술상 좀 봐와. 뭐 식사 좀 하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 제가 해주는 거지 저를 위해서 친구들은 다 아니까. 점점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안 해줘. 그냥 똑같이 하든지. 안 하는 것도 근데 사실 싫잖아요. 해주는 게 낫잖아요. 안 해주는 거보다. 아, 안 정찬 씨 하는 거보다. 답답하네. 아내는 그게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결혼 너무 잘했다. 너무 편하게 산다. 사실 얘기를 그게 들으니까. 아닌데.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 있을 때는 영상 통화해서 사랑해. 다정한 척. 조금 사람들을 의식하는 건 있어요? 아니면 맞아. 그걸 물어봐야 돼. 이제 그 영상 통화라는 것도 가끔 와이프가 이제 영상 통화를 먼저 해서 애기 뭐해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화를 했는데 와이프가 애기 자니까 끊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으면 또 서운해. 너무 애기만 보려고 제가 전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당신 얼굴도 한번 보려고 전화한 거야. 뭐 이렇게 끊으려고 그래. 이렇게 너스레를 그냥 한번 떠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은 그 부분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너무 잘하세요. 이게 거의 뭐 말씀하시는 게 변호사 수준이세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데 두 분의 얘기만을 들어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3자의 입장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은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주인공 친한 친구예요. 주인공의 친구. 아무래도 또 부인 편을 들을 수도 있는데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평상시 본인이 보시기에. 아내한테 좀 잘해요. 아내한테 좀 잘해요. 같이 미안해.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솔직하게. 같이 놀러 갔었는데 뭐 고기도 구워주고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고 애들도 뭐 알아서 잘 챙겨주고 엄청 자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 친구가 좀 세요. 근데 말이 좀 툭 내뱉는 부분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는 모습 보면은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웃는 거 봐. 남편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아니 뭐냐면 죄송하다. 아니 지금 내가 이겼다요. 저도 약간은 남편이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요. 만약 이게 저분이 이걸 연기라고 한다면은 대단한 배우세요. 지금 저 옆에 친구조차도 사실은 이인규 아니다, 좋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해요. 코스프레를? 나가가지고, 뭐 딸바보 코스프레도 하고. 딸바보 코스프레. 나가가지고 애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저 멀리 있다가도 뛰어와요? 막 뛰어와가지고 야, 너 어디 다쳤어? 이래요. 근데 집에 와서는 애가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러게 아빠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뛰어? 막 이러고 짜증을 내요 애한테. 그러니까 애도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다르는구나 딸을. 네, 딸한테도 그래요. 변호해 보시죠. 이제 여자아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치잖아요. 얼굴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제가 보는 것뿐이고 이제 뭐 집에서는 사실 뭐 넘어져도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좀 밖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하게 보지 않는 거지. 이상해. 아니 근데 묘한. 지금 옆에서 부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 너무 잘한다. 딱 지나가. 그런 거지. 말을 너무 아이한테 잘해서 한번 딱 직접 물어봐야 돼. 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모기담이에요. 네? 모기담. 모기장이요? 모기예담. 예담아. 네. 아빠가 잘 놀아줘요? 아니요. 좋아. 아니 아빠가 잘 안 놀아줘요? 네. 오. 단호해. 그러면 아빠가 집안일 다른 사람들 안 왔을 때 집안일 잘 도와줘요 엄마를? 딴 사람 있을 때요? 아니 없을 때 다른 사람도 없을 때. 안 도와줘요. 그러면 딴 사람이 그러면 예담아 그 딴 사람이 있을 때 아빠가 잘해줘요? 네. 근데 딴 사람이 없으면 안 놀아줘요? 네. 이런 이중인격자 같은 이라고. 결정 났어. 아니 그럼 엄마랑 아빠 사이가 어떤 것 같아요?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머리 좋은데? 비밀이야. 아니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데요?
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싸워요. 싸워요? 네, 집에 들어와서 막 여보 들어왔어도 안 하고요. 예. 그냥 막 싸워요. 아니 퇴근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좀 이상한데? 지금 이게 딸의 증언으로 들어선 정확히 우리 전체를 속이고 있거든요. 배운데요. 장난 아니에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마음이 답답하죠. 지금 표정이 이거 아내 걱정할 때가 아닌데. 약간 밀리는데. 이게 저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이제 집에서는 돌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돌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가 몸에 그 화가 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 좀 그러니까 계속 짜증을 들으면 저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평상시 화내든 말하는 편이세요? 본인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평소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밥 먹어. 웃으면서 아니면? 아니 그냥 남편 얼굴 보면 웃음이 안 나와. 그럼 미간이 이렇게 좀 되게 맞아요. 찌그러지면서 아내가 말씀하세요. 먼저 부드럽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아내가 화가 나는 거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매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싫은 거잖아요. 이게 제일 싫은 거는 사실은 시댁, 시어머니. 거기서 또 그러시나? 그쵸. 뭐 이런 분들 계실 때.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쪽은 없어요, 그쪽은? 그쪽도 있죠. 신혼초 때는 이렇게 벌초를 하게 됐어요. 벌초? 네, 벌초를 가게 됐는데 저한테는 어머니 다 말해놨대요. 어머니한테 다 말해놓고 그러니까 당신 안 와도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있었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상원이 그냥 피곤해서 쉬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시만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신혼초 때는 예. 뭐 저 결혼을 몇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웬만하면 결혼 몇 번씩 안 하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해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선물을 만약에 제가 사더라도 어머니 이거 뭐 상원이가 갖다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죠. 아니 그러면 남편의 오늘 본 모습을 다 까발리고 싶다는데 가장 까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산후 우울증? 나 지금 찬우 우울증이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서 이제 산후 우울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서 이제 제 얘기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해서 오빠 나도 산후 우울증이 온 거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는 생각이 글러먹어서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이 많이 힘들구나. 그렇죠. 오빠가 이렇게 많이 도와줄게. 말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랄 뿐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는 진짜 그럴 수 서운하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래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저는 원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후자를. 해결책을 자꾸 찾아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얘기 참 잘하시는데 말을 너무 잘 빠져나가요 차분하게. 아니 미꾸라지야. 네, 술 마실 때는 어때요? 술 마시고 나면 많이 드신다며. 완전 개막장이에요. 기사가 있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중성이 있네요 여기서 진짜. 방에다 토를 해요. 그리고 택시에다가 월급 봉투도 놔두고 내리고 택시에서 안 일어나가지고 경찰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주변에서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좀 그렇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지가. 심지어 저희 친정에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니 저렇게 말하는데 저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 오빠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닥쳐라 이놈의 지집애. 닥쳐라 이놈의 지집애. 그런 사방이 어디냐. 뭐 이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손님한테 닥쳐라. 뭐예요? 닥쳐라. 제가 사극을 많이 봤나 봐요. 예, 요즘 장영실에 빠져 있거든요. 예. 누가 손님한테 닥쳐라.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데? 남자가 나가서 술 한 잔씩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태균이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태균이 그런 사람 없지. 자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 아내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술을 예전에? 드시면 토하기도 하고 경찰서도 가고 사실이에요? 자주 그랬다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사실인데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없는 게 없고 술은 이유죠. 뭐. 아니 술을 먹으면 정신이 뭐 막 혼미해져서 뭐 기절해서 토한 게 아니라 와이프의 잔소리를 듣다가 잔소리에 토를 한 거예요?
화장실을 잔소리할 걸 와! 부모님 앞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술을 이제 과하게 먹는 건 아니고 적당히 먹고 있죠. 아니 근데 그나마 점점 술도 줄이고 있고 약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이렇게 신뢰가 깨졌잖아요, 신랑한테. 작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또 그날도 신랑이 술을 엄청나게 먹고 왔어요. 근데 신랑의 문제점이 술만 먹으면은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안 해요. 일상에 지장이 있네. 전화를 받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자. 그냥 이혼을 하자. 그냥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랑.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대요. 그래 알겠다. 가가지고 이제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도장 찍고 나와놓고선 가버렸어요 어디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이. 신랑이. 아 신랑분이요? 네,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그때 상황이 또 저도 그 당시에 좀 힘든 일을 겪었고 뭐 친한 친구가 사고사로 죽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일을 하던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둥바둥 살다가 갔는데 제 처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지내보자. 뭐 대한민국에서 서로 이혼합시다 해서 도장 찍어서 그날로 이혼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점이 무언지 좀 찾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생각해보고 그러고 왔는데 일은 더 커져 있었던 거여서. 그럼 물론 말이 좋게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방관이죠. 뭔가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아니 근데 아내분이 많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 아니 같아요. 보니까 이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본인은? 그냥 막 울어. 아이고. 답답하면 이제 눈물부터 나시는구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딸이 네? 엄마한테 그렇게 답답하고 울고 그러면 힘들면 이혼해라고 얘기를 했대요. 에이 딸이 그랬대요.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 딸이 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울어?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 울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 많이 힘들면 아빠랑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담이가 조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둘만 알기로 했던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저 아이가 그 정서를 알아요 지금. 알죠. 부부의 정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계속 예담이 눈치를 본 게 엄마랑 아빠랑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가 약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표정을 살폈더니 다 알고 있고 익히 뭐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그냥 차분하게 그냥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애기 앞에서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각자 원하는 거 하나씩만 말해볼까요? 뭘 원하고? 이렇게 신랑은 저희 어디 가면은 신랑이 앞장서서 가든가 제가 앞장서서 가든가 따로따로 다녀요 저희는 항상. 근데 오빠 친구들 보면은 항상 와이프 이렇게 어깨 동무해주고 손 잡아주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죠. 아니 남편도 원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아내한테 원하는 아내에게 원하는 거? 그 따뜻한 말을 안 한 건 아니고 나 때문에 힘들지 고생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그걸 알면 일찍 들어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둘 다. 아니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약간 쏘시는 말투가 있는 거고 남편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모든 말에 변명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냥 한번 쿨하게 그래 미안해 이러면 될 걸. 본인도 보면은 야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이래서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로 끝나. 근데 말은 그리고 또 항상 제스처가 있어요. 제스처요? 네, 가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훈계하는 것처럼. 네, 선생님이 뭐 학생 혼내듯이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고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얄미워. 그러니까 자우리가 사실은 지금 두 분 말 들어보면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쵸? 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선을 좀 바라보세요. 눈을 맞추고 본인들이 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얼마 만에 맞춰보는 거야, 얼마 만에? 아이 컨택. 한 달 넘어. 그래. 한 달 한 달이나 넘었는데 눈 맞춘 지가. 눈 보고. 웃으시면서 서로. 딸이 너무 좋아요. 호칭을 딸도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봐요. 좋지. 엄마 아빠가 서로 진짜. 바라보는 게 좋은 거야. 손모양은 아죠. 나 만나서 아기 둘 낳고 우울증 오고 힘든 거 알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미안한데가 아니라 그냥 미안해. 배를 붙이지 마요. 미안하고 내 머릿속에는 가족밖에 없다는 것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너만 보고 애들만 보고 너만 사랑한다는 거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딸,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 얘기했는데. 자, 한마디 할까요? 시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싸우면 어떤데요? 마음이 어떤데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래요. 속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고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민이 이제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서 씨. 저도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불만도 거기서 캐치가 되는 것이고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서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부로 싸우든 뭐하든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혜정. 저도 이제 오늘 이후로 고민이 아닐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서로 익숙해지면서 서로 익숙함이 이걸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좁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주인공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자, 몇 표는 아닌지 궁금하네요. 자, 보여주세요. 자, 많이 누르셨는데 끝자리 5. 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95.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자, 안녕하세요. 바로 안녕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출연한 그 수많은 출연자들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가 많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누군가요? 자, 예전에 보신 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대호예요. 대호네. 엄마가 게임에 빠져 있었던.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 최대호입니다. 저희 엄마 하루 종일 컴퓨터에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게임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애들이 막 저한테 담배 냄새. 안녕하세요. 출연 이후로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해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대호 살 더 쪘어. 여기자고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좀 이제 빨리 변한 거죠 아무래도. 너무 행복해 보인다. 잘 됐다. 제발. 오, 여기 요리를 하시네. 얘는 대호가 했거든요. 와, 직접 김치볶음밥에 먹고 그랬는데. 집도 지저분해고 막. 네 엄마. 이제 대호가 게임을 하네요. 자리가 바뀌었다 이제. 야, 맛있겠다. 와. 불고기 된장. 아이고야. 조금만 먹어라. 붙었다. 담배도 이제 베란다 이제 저희 앞에서 안 피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계속 누워서 와우. 바뀌었잖아요. 너무 잘 됐다. 박수 드리고 싶다 진짜. 애들 임마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도 같이 먹으러 그래요. 하고. 그 전에는 아이고. 이제 밥만 차려놓고 나 게임하러 갔는데. 저게 미안한 반이죠. 그렇죠. 뭐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대학 가게 돼가지고요. 이제 홈페이지 잠깐 보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검색 좀 하려고요. 일단 유아교육과에 이제 학교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박수 드리고 싶다 우리 진짜. 애들이랑 좀 더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사실은 애들 심리가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연구해보고 싶고 이제 배우고 엄마 싶어서 준비를 제대로 하시는 거네요. 공부 좀 해보려고요. 야, 엄마 길을 찾았어. 엄마의 길을.
방송을 한다고 지금 카메라 사달라고 하고 지금 난리 나고. 아 1인 방송? 아 인터넷 방송 같은 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피자를 아, 요즘 먹방, 예, 국밥. 저런 친구들 요즘 많아요. 아, 많아요. 배우 더 없을까? 맞는 거예요? 잘 먹는다. 재밌게 사시네. 진짜 아니 되게 귀여운 너무 행복해 있어요. 알았어, 열심히 해. 야.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축하 인사 얼굴 보고 드려야죠. 물어보면 되겠다. 대호야. 안녕. 대호 안녕. 대호야 행복하지? 이때 동안 이만큼 못 느꼈어요, 행복을. 이때까지 이만큼 행복을 못 느꼈대. 대호야.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권수정이요. 네? 권수정. 이 녀석이 아주 뭐 보니까 되게 궁금하네. 아유, 어머님 많은 게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예. 혹시 뭐 원하는 거 있어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우리가 뭐, 소박하다, 예,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아니요. 아니 그것도 당연히 해드리고요. 컬투 라디오 뭐 이렇게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공연도 초대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네.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변심.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베스트 프렌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친구를? 녀석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자? 얘 어떠냐? 완전 섹시하지? 이름은 은비야. 진짜 완전 잘 빠지지 않았냐? 제 친구가 푹 빠져 있는 건 다름 아닌 자동차입니다. 차에다 이름을 못 그래요. 남자라면 다들 차에 차이가 은비야? 은비. 관심 많죠. 근데 이 녀석은 해도 너무해요. 제가 회사 일로 열받아 있을 때도 야, 나 오늘 회사에서 완전 깨졌어. 야, 드라이브나 가자. 쉿, 조용히 봐. 야, 지금 우리 은비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은비가 뭐? 야,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스트레스 오늘 엄청.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우리 은비 어디 아파? 괜찮은 거니? 오로지 차. 이놈 앞에선 친구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 내 새해인 검은 마력 덤비를 소개할게. 인사해. 야, 은빛 날개 은비는 또 어쩌고. 아우 지겨워. 아우. 나 이제 우리 건비뿐이야. 그리고 바로 몇 주 후. 자, 우리 포포랑 인사해. 그리고 몇 주. 이번엔 다크호스야. 얘는 퓨마. 이렇게 지난 4년간 갈아치운 차만 해도 벌써 18대. 벌써 18대. 우와! 4년 동안 18대. 아니, 지가 무슨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대책 없는 제 친구 제발 좀 말려주세요. 능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4년에 18대면. 아니, 차에 관심 있는 남자들은 많지만 사실 뭐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급한 네, 고민인가 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24살 우요셉이라고 합니다. 네. 우셉 씨. 24? 연애를 19살 때부터 따잖아요. 그죠? 생일 지나면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아니 경쟁이 집이 잘 되나? 저렇게 계속 바꾼 거예요. 저렇게 계속 바꾼 거예요. 저거에서 저거로 바꾸고, 또 바꾸고. 아이고. 아니 약간 택시 같은 차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중고차 매매하는데 그런 데 같아요. 그쵸? 예. 아니 중고차 딜러인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평범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많이 바꾸지?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준원이네 부모님이 이제 아실 텐데 휴학을 부모님 몰래 많이 했어요. 휴학을 부모님 몰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6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아니 이거 알아야죠. 부모님이 알아야죠. 아니 근데 돈을 뭐 이렇게 꿔준 적이 있어요? 저는 돈은 꿔주진 않습니다. 꿔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본인이 왜 고민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신데 저 친구를 만나면요. 정말 모르겠네요. 저 친구를 만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벽에는 전화가 오더니 이거 차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강원도 같은 데 막 데려가요. 새벽에요? 네, 강원도. 비포장도로 같은 데가 많아요. 뭐 그런 데서 막 타이어 앞을 봐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쿵쿵쿵쿵 다니고. 근데 RV 차량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피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막 전화를 오늘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전화가 오고 집으로 전화가 오고 계속 나올 때까지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본인밖에 없나 봐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차를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도대체 뭐래요? 차가 문이 4개잖아요. 문이 4개. 다 문이 4개잖아요. 근데 문 4개 별로야. 그러면서 문 2개인 쿠페인 차량으로 바꾸고요. 얼마 전에는 산지 한 3주 정도 산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한 달도 안 한 2주 정도 만난 여자친구랑 어딜 갔다 왔나 봐요. 갔다 오는데 그 여자친구가 준원아 이거 차 너무 좁아. 이 얘기 한마디에 바꿔. 네, 그냥 그날 20분 만에 그 여자친구를 위해 약간 이런 식으로. 차가 좁은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차에서 뭘 하는데 뭘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학생 신분으로 4년 동안 18대 차를 바꾼 우리 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멀끔하게. 그러니까요, 되게 매력 있네. 하긴 뭐 차를 많이 바꾼다고 이상하게 생길 일은 없겠지만요. 차를 좋아할 것 같아요. 생겼어. 아까 그 사진으로 나온 차들이 다 본인이 소유했던 차 맞아요? 네, 제가 전부 다 소유했던 차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장씩 빠르게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그 차종이 뭔지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이렇게 다 같이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네. 자, 마티즈입니다. 마티즈, 터블런스, 제네시스 쿠페, 포르테 쿠페, 제네시스 쿠페, 이건 튜닝 들어왔어. 포르테 쿠페, 뭐 똑같은 차. 제네시스 쿠페, BMW 328i, 대학생인데요. 벤츠 C200, 제네시스 쿠페, 제네시스를 좋아하시죠? i30, K5 전부 다 저한테 소중한 자식들이죠. 소중한 자식은 이렇게 근데 다 버렸잖아요. 그게 자식들을 새로 버려 빨리. 소중한 제 차들은 제가 문 4개 달린 세단을 타고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이제 문 4개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2개 달린 차가 사고 싶어서 다시 문 2개 달린 차를 사고. 아니 그럼 앞좌석만 필요하죠. 예, 제가 그리고 이제 뚜껑 열리는 차를 타면은 또 뚜껑 닫히는 차를 사고 싶고. 그럼 가장 짧게 탄 차가 며칠? 3일. 네? 3일. 네? 같아요. 렌트야. 3일만. 렌트 수준인데? 잠깐만. 3일 만에 팔았다고? 제가 차를 사갖고 와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이제 차가 주황색이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보자마자 택시 같다고. 저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 같다고 해가지고 변화가를 갔어요. 근데 변화가를 가니까 잡아 사람들이 택시인 줄 알고 이렇게 뒤 유리창을 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정이 떨어져가지고 금방 팔게. 정이 떨어져.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가니까 승차고 뭐 이러고. 제일 길게 탄 건 얼마나 탔어요? 제일 길게 탄 거는 5개월 반 정도 탄 거. 5개월 반이지. 그 차 이제 제네 쿠페라는 모델이었어요. 이름은요? 하늘둥이입니다. 하늘둥이가 오래 탔구나. 하늘을 날아갔구나 나중에. 이게 좀 타다 보니까 이제 문 4개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뚜껑 닫히는 차를 사고 싶고. 아까 보니까 5, 6천만 원대 외제차도 있었단 말이에요. 패스트푸드점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추가되는 비용을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휴학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등록금을 등록금을요? 차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큰일 났다 이제 알게 돼서. 아니 몰라요 부모님 아직도? 네, 모르고 계시죠. 아니 차를 그렇게 계속 바꾸는데 어떻게 부모님 모를 수가 있어요? 거의 지하 주차장에다만 제가 세워놓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보실 일이 거의 없으셔서. 아니 지금 약간 긴장한 그 표정이 역력한데 뭐가 숨기는 게 많아. 이게 지금 보실까봐. 네. 그쵸? 그러면 알면 어떡해요? 여기서 영상 편지를 부모님한테 한번. 자 저기 여기 카메라. 어머니, 제가 맨날 학교도 휴학하고 부모님한테 맨날 학교 간다고 뻥치고 부모님이 주신 그 등록금 좋은 곳에 네, 좋은 곳에 썼습니다. 보셔드렸어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네.
무슨 과예요, 과가? 자동차 뭐 관련이 있는 과예요? 아니요, 저는 무용학과. 무용이야? 무용? 네, 무용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그러게요. 무용담을 만드는 거 무용 뭐야? 현대 무용 뭐 있잖아요. 발레. 발레? 저 죄송한데요. 안 믿겨져서 그래요. 진짜로. 한 번만 좀만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실은 무용을 잘 못해서요. 휴학을 많이 했으니까. 네, 부모님이 무용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배워서 이제 저희들은 잘하는 거 보려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래도 기본 동작이라도 그 손 동작이라도. 한 번만. 예. 그냥 자세. 예. 그냥 자세만 딱. 자세만. 뭐 이런 자세 있잖아요. 그냥, 자세. 발레. 네. 저기 이게 자세 이런 거 잡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를 갖고 있어가지고. 마이크 빼고 마이크 놓고 해도 돼. 친구, 제가. 마이크 놓고 하세요. 마이크 놓고 하세요. 조금만 더 붙고 있고. 배운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아 지금. 지금 몸에 힘을 빼고 음악의 리듬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 TV 보는 학생들 명심해요. 엄마 몰래 휴학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휴학했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휴학을 했어요? 그 시험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몇 학기를 다닌 거예요? 이제 2학기 이제 교양만 들어. 교양만 들었대 교양. 교양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혹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실제로 공찰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무용이랑 너무 정반대지 않아? 왜요? 경찰차를 막 바꿔 타고 싶어요?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경찰차를 좀 이쁘게 꾸며주고 싶어요. 진짜 경찰차를 예쁘게? 예. 범죄자들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터보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튜닝을 한다. 장착하고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HID 램프를 넣어가지고 더 밝게 보이게 하고 싶고 이제 미국 경찰차처럼 이제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저런 범퍼들도 달아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럼 뭐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빨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맞아요? 공부하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지가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친구들 차 살 때 이렇게 뭐 조언도 해주고 그래요? 네, 조언도 해주고. 그럼 그래서 추천 한번 해요. 저 같은 또 락커한테는 어떤 차가 어울릴까?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갑자기 가격대를 만난 것 같은. 사이 렉 모델 락커가요? 차나 뭐 이런 기타 물건을 실을 때 모델이 보니까 나 타봤는데 머리 큰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야 되나요? 또 렉. 그럼 좀 뱃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가 좋아요? 이렇게?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어설픈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차 좋아하면 이 정도로 충분히 알지 남자들은. 근데 제작진하고 통화할 때 그 차 헤드라이트만 보더라도 어떤 차 종인지 다 안다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래서 제작진이 뭔가 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경찰차를 좀 이쁘게 꾸며주고 싶어요. 사진 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건 모르겠다. 모르는 표정인데.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계부터 모르는 표정인데. 내가 볼 자, 뭐예요? 미니? 자,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면 모르겠습니다. 외쳐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마티즈 아니야 마티즈? 이건 명대선배님 마티즈. 마티즈 아니야 마티즈? 이 김정선 씨. 미니 아닐까 미니? 마티즈? 미니? 네, 마티즈? 마티즈. 캐비런. 미니 쿠퍼 모델 같습니다. 정답하면. 윤정 씨가 맞췄어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쪽에서 맞추니까 그거 같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LF 소나타 모델입니다. 네? LF 소나타 2014년도부터 나온 신형 소나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연도까지 맞춰? 그러면 진짜 대단한데.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야 이거 뭐 K 스타일. 제네시스 쿠페 F 신형 모델입니다. 자, 정답하면. 더 뉴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와 맞네. 맞네 맞네. 재밌다 이거. 네. 자, 좀 더 줘봐요. 다음. 재밌다 이거. 자, 다음이요. BMW사의 모델입니다. 5 시리즈. 그래요? 아, 5 시리즈, 7 시리즈가 맞다. 아, 그게 다 달라요? 그러네요. 자, 대단한 거죠. 2장 남았는데 자, 보시죠. 이건요. 소나타? 이건 특이하게 생겼다. K 시리즈 같다. 아닌가? 아, 막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예, K9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아시는 분? K7. K7이라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답이요. 신형 K7. 그래. 이분 뭐잘 아시는 분들이 꽤 있네. 한 장만 더 해봅시다. 한 장만 그래, 진짜. 어렵죠? 자, 혹시 뭐 아시는 분? 프라이드? 프라이드라고요? 프라이드 신형? 스포티지 모델 같습니다. 자, 프라이드 신형 대 스포티지. 정답이 있나요? 이거 별거 아닌데 떨리네. 둘 다 돼. 둘 다 돼. 아니 근데 사실 그래요. 본인도 어이없어서. 예. 근데 사실 뭐 대부분 다 어렸을 때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기타를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 막 이렇게 좀 살짝 어설프게 배웠던 것 같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차를 처음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과시. 첫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차 있는 남자와 함께 같이 놀러 갔다 왔더라고요. 아, 차 있는 남자와 어딜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사귀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차가 있으면은 마음을 쉽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 카라이프. 그러면 계속 차를 바꾸는 건 여자친구를 계속 잘 보이고 뭐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는 있는데 여자는 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차는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제가 있는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여자들이 다 그러나? 어때요? 저는 굳이 차가 없어도 그냥 손잡고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근데 이왕 있으면 좋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집에 당연한 거죠. 그래. 막 추운데. 아니 근데 그럼 여자친구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차보다 더 많이 바뀌었어요. 18때보다 더요? 금방.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일단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차는 여자는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다 차인 거야 그러면? 그동안? 차 안에서 차였구나. 여봐요. 무슨 말을 좀 해줘요. 그랬나 봐. 저희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그랬나 봐.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요. 네. 뭘 쉬었다가요? 쉬었다 가자고요? 쉽시다. 쉬어요. 빨리 쉬어. 뭘 어떻게 쉬어? 잠깐만. 뭘 어떻게 쉬어? 야, 그러면 몇 명이라고 묻지는 않을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차 타면서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네, 4년 동안 20번 정도, 20번 정도 만나. 차보다 더 바뀌었네? 갔습니다. 그게 다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짧게 만난 거는? 한 이틀 정도. 야, 차보다 차보다 더 많이, 차보다 더 짧어.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까 차 줬다 그러는 그분. 그럼 우리 주인공은 여자친구? 저는 없습니다. 차 있어요? 차 있어요? 차 있어야 되겠다. 차는 사실 한 달 전에 준원이 때문에 구입을 했었는데 문 2개인 스포츠카를 사라. 그거를 3조 정도? 그걸 사면은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그게 하거든요. 강박이 좀 있네. 아니 근데 그래서 네. 그 차 사면은 아름다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차가 어느 정도 커버는 해주지만 요새비가 2% 정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키도 크고 친구보다는 더 먹힌다 딱 이거지. 봐도 잘생겼어, 멋있어. 예, 발레를 한 학기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몸이 좋더라고요. 두 학기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예, 오늘 친구분들 나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역시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산 적이 있어요? 반강제적으로 샀거든요, 차를. 그래서 친구 생겼어요? 차를. 안 생겼어요. 다들. 저 친구는 왜 안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좀 어느 정도 튜닝을 조금 해줘야지 이제 비로소 차가 완성이 되는데 튜닝했어요. 튜닝을 했는데 아 하나는 튜닝을 했어요? 오디오 튜닝 하래서 했어요. 무슨 콘서트장이 너무 시끄럽다고 끄라고. 자기는 옆에 친구도 뭐 혹해서 샀어요 차를? 제가 수동 운전을 잘 못하는데 준원이가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팔면 이제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오디오도 망가진 상태로 괜히 돈만 들고 좀 떠넘기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차 바꾸려고 친구들한테 차를 넘기네.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면요. 이제 친구들이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뭐 부산, 속초, 양평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운전도 직접 해주고 이렇게 친구들을 얼마나 제가 신경 써주는데 되게 속여서 팔겠어요. 친구들 굉장히 어디 가고 싶다고 다 태워주네 친구들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요? 기름값, 뭐 밥값, 너네가 톨비 이런 거 사소한 거 다 네가 내. 하루는 부산을 갔어요. 근데 부산에 가면 바다도 보고 막 이런 데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산 모터쇼를 보기도 싫은데 저 그걸 왜 봐야 되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 모터쇼 같은 건 본인이 좋아한 거잖아요. 친구들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같아서 아주 얼버무려. 전혀. 제일 서운했던 점. 이건 좀 심했다. 제가 이제 준원이 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좀 멀찌감치. 근데 갑자기 번개 치는 소리가 빵빵빵 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준원이 차가 폐차 직전까지 갈 정도로 가드레일을 졸음운전을 하다가 박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안에 친구가 3명이 타고 있었고 피도 나고 막 그랬어요. 네, 머리에 피도 나고 네, 근데도 준원이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내리자마자 자기 차가 이렇게 부서졌다. 그다음에 자기 차를 봐요. 차 사진 찍고 자기 부모님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아마 모르시고. 이것도 모르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네. 정말 그때는 제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우 그건 진짜 섭섭하죠. 차는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좀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지 않았어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많이 놀랐고. 반사적으로 차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차에다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그럼. 다른 거를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차에만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준원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친구로서 많이 걱정이 돼요. 차 말고 다른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복학은 안 해요, 복학? 복학은 차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는 돈을 좀 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학한다고요? 네. 만약에 근데 복학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차가 타고 싶으면 또 복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오늘 이걸 계기로 자기의 계획을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이 경찰인데 지금 무용과 다니고 그럼 복학은 한다 그러고 그럼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취미라고 하기에는 이게 프라모델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은 이게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은 정말 자기 꿈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 조건 씨부터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처음엔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고민이죠. 꿈을 못 이룰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도 빨리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니 부모님 돈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경찰차 몰고 싶은 게 꿈인데 잘못하면 가운데 껴서가 양쪽에. 정신 차려. 그 가운데 껴있는 그 느낌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는 주인공의 고민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아유 좋은 친구네 잘 나왔다. 친구한테 오늘 사연 보낸 친구한테 직접 한마디 해요. 진짜로 정말 몰랐었는데 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고 나 사랑해. 사랑했죠. 결과 보여주세요. 몇 자리? 100표는 넘었죠. 난
자, 과연?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평생 왼수가 3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